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강연을 맡게 됐는데 너무 답답하게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에 최 교수님 거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세 가지 기술의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세 가지 기술이 어떻게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당연히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지금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게 쓸 수 있는 기술이구나. 믿음을 준다고 하던데 믿음을 주는 기술 맞구나. 그 믿음을 준다는 것이 단순히 기록을 하고 기록을 수정하거나 지우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기술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저는 현실 세상까지 아직 다 도착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이한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들이 그 디지털 세상하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만 되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세상 속에서의 유용성을 증명을 했고요. 그 디지털 세상에서 유용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투자도 좀 해야겠고 ETF도 좀 만들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죠.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컴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 기술은 바로 시작이 됐으니까요. 많은 여기 우리 신 교수님이나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원래 전공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서부터 인공지능을 쭉 해왔는데요. 인공지능은 항상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방향성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늘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책임성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혀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았었던 로봇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소설 속에서도 로봇의 준칙 3준칙과 5준칙을 얘기해서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룰까지 만들 정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인공지능은 무슨 인공지능이냐? 로봇의 인공지능은 아니죠.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계산에 의한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지, 커그니티브 AI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우리 인공지능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처럼 되면 된다. 튜어링 테스트 같은 게 사람과 기계를 구분 못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치자면 미믹, 그렇죠? 흉내내기였습니다. 그런데 흉내를 이제 잘 내게 되니까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페이크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왜요? 사람들의 악한 심정도 그 기술을 타고선 같이 악한 성향이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들은 위험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 그 기술은 좋게도 쓰이지만 나쁘게도 쓰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계속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를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그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을 서포트하는 AI로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이냐면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긴 일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인공지능들이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AI 트리리즘이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믿을 수 있는가, 위험도, 그다음에 어떻게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보안, 지금 기사에서 다루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AI를 다룰 수 있는 AI로 가져가야겠는데, 그럼 그 기술은 무엇이냐는 거죠. AI들 우리가 관리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려면 AI에 우리가 뭐를 줘야 되는 거냐면 관한 위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의 존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되고 나갈 방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아직은 다 핸들에 사람 손을 두게 하고 있죠. 우리 제도나 사람들의 문화, 습성이 아직 인공지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요?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인가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장착시킨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책임인가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래 인공지능을 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안전한 인공지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너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들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간의 조력을 쓰고 있고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많이 끄는 인공지능이지 아직 책임을 지는 인공지능들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예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책임지는 인공지능인데 이제 이것들이 잘 발전해야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 인공지능 인기가 하도 좋아서 제일 첫 번째 뒀습니다. 인공지능 뒀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이냐? 우리가 아직까지는 위임과 대행을 위임을 시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사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인터넷 좀 뒤지면서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렇게 크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페이지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요. 이제 우리가 재료 첫 번째 재료 인공지능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재료를 얘기한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재료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재료는요, 굉장히 재밌게도 한 가지 소설에서 우리가 조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뉴로맨서라는 소설인데요. 윌 깁슨이라는 소설 작가가 이제 쓴 소설이죠. 거기서 만든 단어가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 책이 얼마큼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펴져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무엇을 잉태를 하냐면요.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독립선언문을 얘기할 정도로 사고를 발전시켰고요. 그 사이버 펑크의 철학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미래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의 미래하고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인공지능 얘기했잖아요. 이 소설책에서는 두 가지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이들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뭐라고 정했는지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transaction, relationship, thought itself, 사고, 거래, 그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90년 되면요, 지금 우리가 2024년 살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여기 아마 청중 중 한 반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에 이 거래에 관한 얘기, 관계에 관한 얘기, 사고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인터넷 쪽에서도 같이 얘기가 됐는데요.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 인터넷을 만든 사람이죠. W3C가 지금은 좀 활동이 뜸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죠. 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스페이스는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베이스 하에서의 트랜잭션, 릴레이션십, 그리고 사고, 이런 것들, 소트를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잘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순서를 제가 조금 뒤집겠습니다. 세만틱 웹이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만틱 웹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좀 세만틱 웹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 페이지를 좀 오늘 아침에 좀 뒤집느라고 조금 엉켰습니다. 에이전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에이전트냐면 우리 거래를 대행하는 에이전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세만틱 웹인데 그것은 앞으로 올 인터넷 세상이다. 자, 이제 재밌는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재료, 인터넷 굉장히 발달된 재료,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자, 잘 보시면요.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대행할 수 있는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들을 믿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지금 키사에서 하고 있는 일,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쭉 다 뺐고요. 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사이버 세상과 실제 우리 리얼월드하고의 일치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오라클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사이버 세상과 왜냐하면 우리 모든 제도라는 건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사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블록체인 세상에서 암호화폐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었냐면 키로 자기를 대변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키가 내 거다 아니다를 얘기 안 해버리면 서로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키가 중요한 세상이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디지털 세상에 나와 현실 세상에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야 되죠. 그것이 확실한 우리 신분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 증명에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분 증명이 누군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가요? 대부분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자꾸 찾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DID는 많이들 여기 전 오늘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이라서 블록체인 쪽을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DID는 W3C 쪽에서 얘기한 거죠. 처음에 W3C 쪽에서 얘기해가지고 분산 ID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소울바운드 토큰, 이더리움, 부탈릭이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토큰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을 토큰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NFT가요, 여러분들 NFT가 무슨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시지만 NFT가 가치 있는 자산으로 봤다가 제대로 흘러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를 있는 자산을 본 것보다는 그 물건에 대한 아이디처럼 사용된 거죠. 실제로 이 소울바운드 토큰도 그러한 철학에 바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록, 어떤 사람의 히스토리, 어떤 사람의 살아온 흔적, 이 사람을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기록물로 해석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즉, 그동안은 기록은 찾아보러 갔고요, 우리가 기록은 요청해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기록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 중에 가장 재밌는 예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패스포트. 유럽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디지털 패스포트. 자, 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조금 얘기는 흩어지지만 그래도 먼저 좀 가보면요,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것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절약하는 것을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에너지들을 어디서 사용했는가가 다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의 태양광으로 절약될 수 있는 에너지하고 유럽에서 태양광으로 절약될 수 있는 에너지의 가치가 서로 가격이 다르더라. 그럼 그 가격을 일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유럽은요, 중국산 자동차 받다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 특히 배터리 쪽을 굉장히 망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심한 나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디지털 패스포트에 뭐가 들어가기를 원하냐면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에 모든 그 제품에 관한 히스토리가 다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는 우리는 많은 기록물들에 의해서 신분 증명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 신분 증명이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해당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분 증명들이 이루어지면 그걸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갈 것이냐면 위임과 자동화로 갈 거라는 거죠. 자, 요때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내 컨트롤 하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나는 여기까지 인공지능한테 내가 일을 맡길 거야.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에 대한 대가, 밸류가 흘러야 됩니다. 가치가 흘러야 돼요. 그 가치를 흐르게 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우리는 모든 가치 흐름을 돈으로 바꿨죠. CBDC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가치를 교환하고 하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미래 세상, 즉 그 데이터의 세만틱스를 해석해가지고 거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존재가 트러스트를 가지고선 블록체인의 기록물들을 만들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된다? CBDC가 돼서 실질적인 가치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재료를 만들어 놓게 되면요, 당장 우리 죽기 전에, 아주 먼 미래들은 많이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죽기 전에 이것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 90년대 도입됐거든요. 그때 현금과 신용카드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저도 제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10,000원짜리 딱 하나 들어있는 이유는 우리 집사람이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붕어빵 아저씨가 돈을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카드를 안 받아주셔서 붕어빵 사려고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다닙니다. 현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우린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 세상을 어디로 갈까요? 이제 거의 모든 가치의 흐름은 투 트랙으로 갈 겁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그거를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웹3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다 하나입니다. 가치가 흘러가는 한 트랙과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현실 세상, 그 현실 세상에서 가치가 흘렀다면 뭐가 나와야 되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겠죠. 그 부가가치를 만드는 세상,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들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뭐죠? 문화입니다. 인간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술이 암만 빨리 가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을 만들 겁니다.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서 소외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 적용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 소외인이 될 겁니다.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소외인이 아니시겠죠. 블록체인을 아시는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디지털 세상을 못 쫓아가서 손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이고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가. 또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을 빼버리고 신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중간 거래인들이 왜 있어야 되냐? 가장 심플한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가 왜 우리는 집을 살 때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러스트를 블록체인이 제공해 버리면 그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들의 저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을 어느 위치로 넣어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제도와 법 쪽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고, 우리 기술을 통해서 현재 있는 법과 제도들을 얼만큼 보완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보니까 제가 맡은 시간을 사실은 시간을 좀 뒤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막 좀 뒤집으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여기서 슬슬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맺고 싶은 결론은요. 우리가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은 나가야 될 건가, 멈춰야 될 것인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지금의 이 변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흡수하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뛰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일반에 대한 교육도 없고요. 또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에서 블록체인은 당연히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CBDC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CBDC,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 제도, 법 다 잘 하시지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 이쪽을 더 강조시켜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기술이지 법과 제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나가자는 소리도 아니고요, 머물자는 소리도 아닙니다. 적당히 우리는 나가고 또 머무는 것을 잘 섞어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얘기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